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 설계, 금융 사기와 금융 피해를 피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제로 베테랑 선장도 저반과 이한시 도선사에게 키를 맡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 거기에다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모두가 다 태어나면 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던 사회생활을 하던 무조건 세금은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싫은데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기입니다. 우리가 사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약장수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시골 장터에 가면은 맨날 이런 멘트 날리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이 약 한번 잡숴봐. 만병통치약이다. 뭐다 하면서 정말로 가짜 약을 판매하죠. 차력서까지 동원해갖고 눈여기를 보여줌으로써 가짜 약을 파는데 그 가짜 약이 대부분 다 그냥 뭐 설탕물을 넣었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유해 물질이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아주 허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의 원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범죄 통계 한번 알아볼까요? 대검찰청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범죄는요, 176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요,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 범죄는요, 136만 건 정도가 되는데, 교통범죄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것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136만 건 정도가 되고 있어가지고 10년 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중에서 사기만 따로 뽑아볼까요? 사기는요, 2010년도 20만 건에서 시작돼 갖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19년도에는 31만 3천 건이나 됩니다. 이것은요, 발생비가 인구 10만 명당 발생비가 604명 정도가 되니까 거의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절도는요, 26만 건에서 시작돼서 18만 건으로 거의 뭐 8, 9만 건 정도가 더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도보다는 사기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요. 강도 또한 강도 사건도 2010년도에 4,400건인데요. 이제 2019년도에는요. 845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강도나 절도를 하게 되면 눈에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잡혀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피해서 사기로 전환하지 않았을까?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요. 그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와 절도에서 사기로 변질돼 가지고 변모해서 우리 국민들을 모두 다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기와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사기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20대도 많고요. 61세 이상의 고령자도 많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6세에서 20세까지 6.1%고요. 심지어는 15세 이하자들도 있다. 따라서 전 국민들이 다 피해자, 사기 피해자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의 유형 좀 알아볼까요? 어떤 사기를 주로 칠까요? 보시게 되면요. 매매를 가장했다. 그 뭡니까? 그 부동산 매매를 한다고 해놓고 자기 게 아닌 것은 그 사기를 쳐서 팔게 되겠죠? 가짜 속였다. 가짜로 속였다. 그 차용 사기를 했다. 빌리는 거 사기를 했다. 알선 사기, 부동산 사기, 모집 사기, 기타 여러 가지 사기 범죄들을 다양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의 규모를 좀 알아볼까요? 피해액이요, 놀랍게도 1만 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1억 원 초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를 사기치는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12.3%입니다. 물론 1만 원 이하도 1.3%나 됩니다. 100만 원 이하 29.7%고요. 1000만 원 이하 26.6%고 1억 원 이하 23%고요. 1억 원 초과하는 커다란 대형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6.6%나 됩니다. 범죄자 연령 분포를 좀 알아볼까요? 당연히 30대, 40대, 50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30대에 17%, 40대에 24.1%, 50대에 24.9%인데요. 놀랍게도 19세부터 30세까지도 사회 초년병이 될 수 있고 학생일 수 있잖아요. 19.6%나 됩니다. 그 다음에 61세 고령자도 11.2%, 그 다음에
어린 사람들, 18세 이하자들도 3.2%다 보니까요. 전 연령층에서 사기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저에게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요.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평생 살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인데요. 그런 것들은 인생을 파멸로 몰지는 않고 있고 재산을 날리게 하진 않는데요. 특히 금융과 관련된 사기라든가 금융 피해는 엄청나서요. 이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금융 사기와 금융 피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바로 러시아 국제 디폴트 사태입니다. 1997년도에 일어났고요. 재정난에 시달리던 러시아가요. 매년 150억에서 200억 달러의 국채를 해외로 매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고이율의 그 국채 이자를 받다가 뭐 2, 3년 만에 그냥 디폴트 선언으로 원금을 거의 다 날리는 그런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IMF 사태, 1997년도요. MMF 환매 중단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이때 대형 그 그룹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혼란도 겪었죠. 그 다음은 JU 네트워크 2조 원대 사기건입니다. 200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폰지 사기라고 해서 돌려막기 사기, 고이율을 준다고 해놓고서 처음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뒤에 들어온 사람의 투자금으로서 이자를 주면서 지속적으로 사기를 확대해 나간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이팔, 잘 아시죠? 조이팔 금융사기. 5조 원대 금융사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피해액은 2,900억대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은 키코 사태가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수출업자들의 달러 대금을 그 원화로 환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해지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738개의 회사가 무려 피해액으로 3조 2247억 원이나 손실을 봤습니다. 왜냐면요. 그 환율 자체가 90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율이 뛰었죠. 1300원, 1400원이 되다 보니까 수출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뭐 재무가 건전하면 건전할수록 매출이 좋으면 좋을수록 손실이 나고 망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동양그룹 CP 사기입니다. 부실기업의 채권을 무리하게 발행을 해서 많은 피해자들한테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액이 무려 1조 7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2013년도에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동양그룹은 해체가 되죠. 그 다음에 그룹 회장도 그 징역을 살게 됩니다. 다음은 브라질 국채 건입니다. 그 브라질 국채라고 하면은 뭐 고금리 8% 내외의 고금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상품이라고 해서 많이들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브라질이라고 한 나라의 그 화폐 헤어라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국채에 매년 8%의 이자를 받다가 뭐 헤아라가 뭐 30% 40% 손실이 난다면은 이건 뭐 버나마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리스크가 아주 다분히 많은 나라에 대한 국채를 단지 포장, 높은 이율과 비과세라고 하는 그런 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DS 홀딩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뭐 폰지 사기 시기죠. 돌려막기 사기식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무려 1조 1천억 원이라고 하는 사기를 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VIK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유사수신 사태로 2천억 원 정도의 금융 피해를 입혔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고요. 해당 그 회장은 현재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임 자산 운용 사태. 이것은요, 고수익과 황금성을 보장해 준다는 식으로 그 투자자들을 모았다가 실제로는 폰지 사기식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조 5천억 이상의 손실을 봤고요.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일어난 금융사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사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안전하게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부동산들의 위험자산 등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하고요. 2019년도에서 2022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DLF 사태입니다. DLF라고 해서요, 파생 상품인데요, 독일 국제에 투자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독일 국제가 마이너스 0.5%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4.2%의 수익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모았는데, 실제로 독일 국제가 마이너스 0.5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피해자가 약 3천여 명 정도가 되고요. 피해액은 거의 뭐 한 8천억 원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익 4.2%만 강조했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전액을 손실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리스크 안내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해서 우리 전통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192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 찰스 폰지라고 하는 사람이요, 돌려막기식이다. 뭐냐면요, 45일만 투자하면 50% 이자를 주겠다. 90일을 투자하면 100%를 주겠다. 누구나도 다 들어와서 그 투자를 했겠죠. 하지만 돌려막기식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투자한 사람은 뒤에 투자한 사람의 원금으로 이자를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폰지 사기가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덜미를 잡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이율을 주는 것에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짜 점심은 없는데 이렇게 고이율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못한다. 따라서 누군가 현명하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서 그 조언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메이도프 사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버나드 메이도프 회장이 돌려막기식으로 해서 무려 650억 달러, 65조, 거의 70조에 가까운 돈을 사기를 쳤습니다. 2008년도 일입니다. 이렇듯 인류가 시작된 이래 수천 년 동안 사기는 완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소한 사기들 한번 알아볼까요? 맛없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사기에 가깝죠. 재활용을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에 가깝습니다. 바가지 술집이 있고요. 바가지 건강식품, 그 다음에 상인들의 교묘한 상술, 과장 광고 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소하게 일어나는 사기들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커다란 사기, 작은 사기, 중간 사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그래서 적이고요, 지뢰밭입니다. 이런 지뢰밭길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0세까지 잘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값을 바가지를 당한다. 그럼 뭐 만 원, 2만 원, 10만 원 정도 손해보면 그만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기를 뭐 당하면 안 되겠지만 당해도 커다란 지장이 없다 이거죠. 인생에 있어서. 하지만 금융사기나 금융피해는요. 한 인생이 송두리째 뺏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금융사기와 금융피해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테랑 선장도요, 제 아무리 항해를 많이 하고 무사고를 했다 하더라도요, 항구를 출항하고 입항할 때 있죠. 접안과 이안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도선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 사람 도선사죠. 도선사에게 키를 양보하고 그 사람이 바로 선장처럼 배를 지휘해서 안전하게 접안하고 이안하게 만들거든요.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금융과 자산관리 쪽에는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지원할 수 있는 경험 있고 지식 많은 그런 자산관리사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런 커다란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사기와 금융피해를 피하려면요. 정말로 금융거래 자산관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독립자산관리사 IFA라고 하고요. 그 대표적으로는 라이센스가 있는 CFP가 되겠습니다. 이런 CFP의 조언을 받아서 그 안전하게 사전에 자기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요, 내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 피해와 금융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독립자산관리사 CFP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